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하다 보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서류대행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지인을 통해서 신부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 동네 사람을 소개받았대요. 근데 그 만나기 전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처갓집에 가면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로 신부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처가 환경이 어떤지,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전통결혼 비용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인 소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전통결혼 비용 가지고 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통결혼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결혼 승낙까지 받고 신부랑 데이트 잘 하고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전통결혼 비용에 관련해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전통결혼 비용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처가 부모님 측에서 소개한 사람과 상의를 해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신랑 측에서 지참금과 폐물해서 한 2억 돈까지는 생각한다고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개하는데 전통결혼 지참금과 폐물을 2억 돈 하는 것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신부 집에서 전통결혼 비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뭐해서 소개한 사람한테 미루는 경우도 있고, 또 소개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커미션을 챙기기 위해서 소개하는 사람과 신부 부모가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한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결혼하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3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온 지 오래됐고 한 10년 전에는 제법 큰 소개 비용을 주고 결혼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작게는 한 1000달러에서 많게는 한 3000달러까지, 예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그렇게 주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전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참고해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게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 그 소개인이 신부를 소개하면서 중간에 커미션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결혼 지참금이랄지 폐물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처가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인 소개라고 하면 진짜 단순하게 소개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소개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소개하는 사람이 신랑이 전통결혼 비용으로 2억 동 정도 얘기했을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하는 그 모양새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소개의 의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하고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국제결혼 하다 보면 지인 소개라고 하면 친인척이나 아니면 그 친구를 소개하거나 이런 경우는 지인 소개라고 할 수 있는데, 동네 사람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시켜주고 그 커미션을 챙기는 그런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저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 또 어떤 분은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이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개비 얼마 줄 거냐고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랍니다.
그럼 사실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건데 돈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할을 해주냐, 이게 중요한데, 보통 지인 소개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소개할 때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를 소개하지 않는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에 보통 베트남 여자들이 처음에 과한 비용을 요구하고 막상 결혼하고 나면 사실은 그때부터 조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중간에 결혼이 틀어지게 되면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아니면 연락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지인 소개가 맹점이 뭐냐면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의 정확도가 높지 않으면, 소개의 의도가 좋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신랑한테 올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응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도 그랬어요. 일단 맺어진 인연이니까 신부랑 한 2달 정도만 지켜보면 대충 입장 정리가 될 것이고, 또 소개한 사람이 과한 전통결혼 비용 얘기를 하면 그냥 생각해보겠다 하고 한두 달 더 지켜봐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면서 아마 2억동 안에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처음 소개할 때 소개하는 베트남 여자들이 자기를 거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될 것처럼 예비 처가에다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신랑과 신부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의견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냥 섣부르게 뭐 파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게 아니라 좀 지켜보면 어떤 교통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하는 말 중에서 신부나 처가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또 지인 소개 중에서 보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지인 소개로 결혼하시면 가장 베스트가 우선 국제결혼 서류와 한국어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혼인신고 할 때쯤 아니면 신부가 한국어 공부가 끝날 때쯤 해서 전통결혼 일정을 잡고 전통결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 초청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인 소개로 결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소개받고 2달 이상 어느 정도 라퍼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간혹 보면 결혼 서류 진행하다가 중간에 빠그라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너무 결혼을 서두르다 보니까 감정이 형성이 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이후 뭐 첫날 밤 잠자리 문제부터 삐걱거리다가 대면대면해지는 그런 커플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국제결혼 피해 상담하다 보면 베트남에서 한국 오는데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신랑하고 신부가 잠자리도 그렇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서 한국에 와서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소개의 의도가 좋아야 돼요. 이런 케이스처럼 신랑이 전통결혼 비용 2억동 얘기했는데도 너무 적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말만 들어봤을 때는 소개의 의도가 좋지 않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직원을 하나 쓰려고 한국말을 조금 하는 친구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비어거리라고 해서 베트남 음식점에서 맥주회사 홍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평균 7, 8시간 일하고 한 700만 동에서 800만 동 사이 받거든요. 그래도 그게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건터나 시골로 내려가면 공장 다녀도 500만 동, 잔업하고 12시간씩 일해야 한 700만 동,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 2억 동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요즘에 그 신부 소개하면서 무리한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작년에도 몇 케이스 그런 게 있었는데 뭐 3억 동, 5억 동, 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거는 오늘 상담하려고 했던 고객님은 그 소개한 여성분이 명확하게 국제결혼 업체도 소개할 때 한 1200, 300 이상 결혼 비용 들어가는데 내가 소개했으니까 2억 돈 갖다는 안 된다.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거기에 일부 서비스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 여자가 말하는 게 싹퉁머리가 없다는 거죠. 지 아는 사람 소개하면서 중개업체도 이 정도 비용은 주니까 그 이상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냥 한국 사람을 얼마나 조수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얘기라는 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부 집에서 돈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소개하는 중매인한테 이 정도는 받아달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신부 집에서는 그다지 그 비용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자기 커미션을 두둑하게 챙기려고 자기가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전후 상황 다 봐야 아는 거지만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신부하고 감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정도 더 들어가서 신부랑 얘기를 해보고 또 신부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 관계된 부분은 보통 신랑이 부모랑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그 소개하는 사람이 관여를 한다면 파혼도 고려해봐라. 아니면 속 시원하게 소개하는 사람한테 소개 비용 얼마 주면 되냐 물어봐서 줄 금액 주고 실질적으로 예비 처가랑 전통결혼 비용을 흥정하는 게 맞는 거다.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비용 가지고 한번 틀어지면 이게 굉장히 신뢰관계 형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인 결혼에서는 이 비용 관계가 투명하지 않아서 나중에 싸움도 나고 가까운 사람끼리 의절하고 이런 케이스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결혼 비용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될 수 있으면 처가 부모와 직접 흥정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고객님한테는 한 2달만 지켜보면 답이 나오고 그 2달 사이에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일단 신랑 신부의 감정 형성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도 이런 케이스가 제법 많으니까 주의하시라는 의미로 오늘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진짜 그 지인 소개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 전문적이지도 않은데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하고 또 부당하다 싶으면 그냥 뭐 2, 300, 한 500 미만이면 그냥 돈 아까워 하지 마시고 접을 때는 접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 인연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켜보고 가만 놔둬도 알아서 상황이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분한테도 좀 보자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냥 생각해보겠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신부 부모님하고 직접 전통결혼에 대해서 상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일반적인데 이분이 하는 행동은 좀 과하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잘 컨트롤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진짜 여기서 현명하게 행동 잘 하셔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신부 마음상에 처가 부모님 마음상에 소개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암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양한 사례를 전달해드리면서 국제결혼 하다 보면 이 포인트에서는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종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